대수 실력 정석 연습 문제 실력 문제 10번부터 보겠습니다. 세 양수 ABC가 이 순서로 등비수열을 이루고 그러면 선택의 여지 없이 B제곱은 AC라고 쓸 수 있죠. 1번 세수 3의 A승 9의 B승 27의 C승은 이 순서로 또 등비수열을 이루니 이 또한 마찬가지 9의 2B승은 3의 A승과 27의 C승 이번 식인데 이번 식을 정리해주면 3의 4B승은 3의 A 더하기 3C승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2'.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이번 식을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할까요? 이걸 4B는 A 더하기 3C라고 둡시다. 이걸 2번 프라임이라고 합시다. 그냥 2번으로 하죠. 요거 지워버립시다. 지워버리고 이걸 2번식이라 합시다. 그러면 2번식 여기 있는데 A 더하기 3C잖아요. 여기 보시면 A와 C를 곱한 게 B제곱이죠. A와 B와 C에 관한 문제, A, B, C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인데 문자가 식이 두 개밖에 없어요. 문자는 세 개인데 그러니까 원래 구할 수 없죠. 하지만 뒤에 가서 공비가 같다는 사실을 이용하면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또한 방정식을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이면 보일 것 같은데요. 여기 A와 3C를 더했는데 여기는 A와 C를 곱했잖아요. 그러면 이 식을 변형해서 A와 3C를 곱한 것으로 바꾸면 3B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걸 1번식이라고 해주면 1과 2에서 A와 3C를 두 근으로 가지는 T에 관한 방정식으로 두 근으로 가지는 방정식 T의 제곱 마이너스 4B의 T 플러스 3B제곱은 0을 만들 수가 있죠. 얘는 T 빼기 3B의 T 빼기 B잖아요. 그러니까 두 근이 B하고 3B인데 우린 여기서 A와 3C가 근이라 했으므로 A가 만약에 B라면 3C는 3B가 돼야 될 거고요. A가 만약에 3B였으면 3C가 B가 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경우가 나오는데 그 경우를 갈라주는 게 아마도 공비가 같다 혹은 양수다 이런 조건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첫 번째, 만약에 A가 B라서 그리고 B도 C라서 세수가 모두 같다면 세수가 모두 같으면 등비수열을 이루는 건 문제가 없죠. A, B, C가 이 순서로 등비수열을 이룬다? 가능한 얘기죠. 그래, 그 다음에 세수 3의 A승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3의 A승, 9의 B승은 3의 2B승인데 3의 2A승으로 만들 수 있고 27의 C승은 3의 3C승인데 3A승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때 공비는 뭡니까? 공비는 3의 A승이죠. 그런데 A, B, C가 A, A, A일 때 공비는 뭡니까? 1이겠죠. 그럼 얘가 1 되려면 A는 0이죠. A가 0이라는 것은 양수 조건에 위배됩니다. 따라서 위배되니까 동그라미 위배죠. 위배된다. 따라서 이 경우는 탈락이다. 너 안 돼. 꺼져. 그 다음 두 번째 결정됐죠. A는 3B, 3C는 B. 즉 A가 3B라서 그냥 B로 통일할까요? A는 3B, 그 다음 B, C는 3분의 1B 이런 식으로 등비수열을 이룬다는 거니까 그때의 공비는 3분의 1이겠죠. 그럼 아래의 수 3의 A승이라 했는데 3의 3B승, 3의 2B승, 그 다음에 3의 3C승인데 B승이 되겠죠. 이때도 공비는 3분의 1을 돼야 되는데 현재 상태의 공비는 3의 B승을 역수로 곱한 거죠. 3의 B승, 3의 마이너스 B승이 3의 마이너스 B승. 자, 공비가 그게 3분의 1, 3의 마이너스 1승이어야 되니까 B가 1이라는 걸 알 수 있고 B가 1이면 A는 3, C는 3분의 1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뭐 다른 방법도 가능하겠지만 저는 이런 방정식을 활용해 주는 거,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는 거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11번 문제 2차 함수랑 결합해서 나오는데요. 일단 2차 함계수 A는 양수이고요. 가조건 A분의 1, B분의 1, C분의 1 이 순서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 말은 A, B, C가 이 순서로 조화 수열을 이룬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죠. 즉 가조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B는 A 더하기 C분의 2AC다. 조합평균 이걸 알 수 있다.
A, C, B 이 순서로 공비가 1이 아닌 등비수열을 이루니까 C의 제곱은 A 곱하기 B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걸 알 수 있다. 다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서 최대값이 마이너스 3이다. 자, 이 2차 함수는 아래로 볼록하잖아요. 아래로 볼록하니까 꼭지점에서는 최소값을 가지는 거고 어떤 구간을 잡았을 때의 최대값은 그 구간의 양 끝점에서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에서는 f-1이 마이너스 3이거나 f0이 마이너스 3이라는 사실 결정은 되지 않지만 이걸 알 수 있고 그때 최대값은 마이너스 1에서 가지느냐 0에서 가지느냐는 뭐가 결정하죠? 결국 축으로부터 누가 더 많이 떨어져 있는가? 축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가지는 거죠. 그러면 축의 위치를 좀 생각해 봅시다. 축은 우리가 알다시피 축의 방정식 x는 마이너스 2a분의 b이고요. a는 양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b의 값은 a-c분의 2ac죠. b의 값은 순전히 ac의 부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호를 한번 생각해 보죠. a, b, c. 우리가 A는 양수인 건 확실히 알고 있어요. 그럼 BC는 어떨까 생각해 봤을 때 나 조건에 의해서 A, C, B가 이 순수로 공비가 1 아닌 등비수열을 이룬다. 일단 같은 값은 아닌데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다라고 했죠. 근데 A가 양수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C가 음수라면 B는 어떻게 됩니까? B는 플러스가 돼야 되겠죠. 왜? 공비가 음수였으니까 다시 플러스가 돼야 되겠죠. 아니면 풀 이렇게만 가능한 거죠. 그래서 B는 플러스가 정해져 있네요. B가 플러스가 정해져 있으니 C는 마플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B가 플러스라는 게 정해져 있다. 근데 C는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 플러스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네요. 그럼 일단 C의 모를 결정하기에 앞서서 여기 A와 B는 둘 다 플러스라고 하였으므로 축은 음수가 확실합니다. 이 음수라는 건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여기가 음인데 그럼 0은 여기 있을 거고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은 멀리 떨어져서 있을 수도 있고 가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아직 최대값이 결정이 안 되네요. 어디서 가지는지. 혹시 C의 부호도 결정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 가 조건을 보면 A분의 1 양수이고 B분의 1이 양수잖아요. 그럼 C분의 1이 음수가 되는 건 이상하지 않네요. 가능한 얘기네요. 그죠? 양수였는데 가능하니까 C는 아직 결정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결정을 일단 못하니 경우를 나눠야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우를 나눠서 두 가지를 살펴봅시다. 만약 첫 번째 F0이 마이너스 3이면 F0이 마이너스 3이라는 것은 C가 마이너스 3이란 얘기죠. 이렇게 C가 음수가 되고 C가 마이너스 3이면 나 조건에 의해서 A 곱하기 B가 9가 되고 가 조건에 의해서 B는 A 빼기 3분의 마이너스 6A가 되나요? 이 둘을 연립해서 AB를 구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양변에 A를 곱해버릴까요? 이번에 양변에 A를 곱하면 AB는 A 빼기 3분의 마이너스 6A 제곱이 되고 이게 9라고 하였으므로 A가 나 2차 방정식 정리할 수 있죠. 일단 양변에 마이너스 3을 곱해버리겠습니다. 마이너스 3으로 나누겠습니다. 2A 제곱에 플러스 3A 빼기 9는 0이죠. 2, 1에 3, 3에 마이너스 따라서 A는 2분의 3 또는 마이너스 3이 되는데 A는 양수라고 했으므로 2분의 3이겠죠. 그럼 A가 2분의 3, B는 곱해서 9가 돼야 되니까 3분의 18, 6이 돼야 되겠네요. 그리고 C는 마이너스 3. 이렇게 해서 아주 멀쩡하게 잘 나오네요. 이럴 수도 있겠네요. 이럴 수도 있고 그럼 두 번째 조건이 안 되거나 답이 두 가지가 다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조건 봅시다. 두 번째 조건에서는 F-1이 마이너스 3 이렇게 된다면 요거를 조금 이동시킵시다. 요거를 이쪽으로 좀 이동합시다. 색깔을 좀 바꿀까요? 색깔을 파란색으로 바꿔놓으면 왜 이래 됐지? 조금 구분을 해봅시다. 파란색 오케이 됐어. 그 다음 두 번째 F-1이 마이너스 3이라면 자 그러면 A에 빼기 B에 플러스 C가 마이너스 3이란 얘기가 되고 이거와
가 조건 B는 A 더하기 C분의 2AC. 그 다음에 나 조건 C제곱은 A분의 B. 적당히 잘 연립하라는 얘기죠. 좀 하기 싫은 계산이네요. 자, 1번식은 C에 관해서 풀면 C는 마이너스 3 플러스 B 빼기 A가 되는 것이죠. 요렇게 되고, 왠지 모순이 될 것 같아서 모순을 좀 밝혀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C를 이렇게 두었을 때, C 제곱이 AB다. 이거 제곱은 AB다. 이거 제곱은 AB. 이거 이렇게 가야 되나? 이거의 제곱은 AB다라는 식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그러면 A제곱, B제곱. 이쪽은 좀 아닌 것 같죠? 좀 다른 길 한번 또 모색해 봅시다. 요거를 둘이 연립하면, 요거 1번, 2번, 3번이라 할 때, 1번하고 2번을 먼저 연립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요건 지워버리고, 여기에 둘이 1번과 2번을 변끼리 더하기를 하면, A 더하기 C가 마이너스 3에 더하기 A 더하기 C분의 2AC잖아요. 양변에 A 더하기 C를 곱하면 이렇게 되겠죠. 요거를 한번 정리해 보면 A제곱 C제곱, 그 다음에 2AC 사라지고 여기 넘어와서 더하기 3배의 A 더하기 C 는빵, 요런 식을 만들 수가 있죠. 요렇게 만들었을 때 A 더하기 C를 좀 일이 커집니까? 라지 X로 두면 라지 X의 제곱 더하기 3X에 마이너스 2AC는 0이 되고, 2AC 요것도 별로네요. 요거를 조금 수정합시다. 요렇게 가지 말고 요렇게 가는 게 어떨까 싶네요. 1번 조건은 이 F-1이 마이너스 3이라는 가정하에 나온 식이고, 2번과 3번은 원래 조건에서 나온 거니까 2번, 3번을 연립해서 알아낼 게 있을 것 같아요. B를 여기다가 대입해 보죠. C제곱은 A 곱하기 B. 양변을 C로 나눕니다. 그리고 양변을 A 플러스 C를 곱하면 이렇게 되겠죠. 2A 제곱에 마이너스 CA에 마이너스 C제곱은 0. 따라서 2, 1에 마이너스 1에 1. 즉 2A 더하기 C와 A 마이너스 C는 0이라는 식이 될 것이고, 따라서 A가 C와 같거나 아니면 C가 마이너스 2A와 같거나 이렇게 되겠죠. 보시다시피 C가 마이너스 2A인 상황이 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C가 A인 상황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번과 3번은 원래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 그 자체잖아요. 그러니까 2번, 3번으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둘 AC의 관계가 이렇다는 건데, C가 마이너스 2A인 상황은 1번에서 확인했고, 그래서 답을 구했고, 2번 상황은 A가 C여야 된다. 그럼 A가 C이면 B는 어떻게 됩니까? 그럼 이걸 만족하기 위한 조건 B를 생각해 보면 B는 A 더하기 C 더하기 3이고, 즉 2A 더하기 3으로 A로 대동단계랍니다. 그럼 이것을 3번식에다가 넣어보죠. 3번식 C제곱은 A제곱과 같고 A 곱하기 B인데 B는 2A 더하기 3과 같으니까 이렇게 될 거고, 정리하면 A제곱 더하기 3A가 0이니까 A는 0 또는 마이너스 3이 되고, 0과 마이너스 3은 둘 다 조건에 유배되죠. 그러니까 이 2번 조건은 가능하지 않은 조건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 해결하면서 약간 복잡해 보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잠깐 헤맸고요. 자, 해결됐습니까? 다음 문제 12번으로 가봅시다. 12번은 3차 방정식의 서로 다른 세 실근을 적당히 나열하면 등비수열을 이루고, 또다시 적당히 나열하면 등차수열도 이룬다. 그러니까 세 근을 등비수열이라는 차원에서 한번 적어보고 또 등차수열이라는 차원에서 한번 적어봅시다. 보시다시피 3차 방정식의 세 근의 곱이 먼저 밝혀져 있으므로 등비수열을 이용해서 한번 생각해보죠. 등비수열, 만약에 세 근이 있어요. A와 AR과 AR제곱이라고 할까요? 세 근의 곱 AR 세제곱이 되겠죠. 그건 마이너스 8과 같아야 되니까 AR이 마이너스 2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 근이 마이너스 2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를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8에 4p 빼기 2q 플러스 8은 0이 돼야 되니까
EP가 Q랑 같다는 관계식을 한 개 얻을 수 있네요. EP는 Q와 같다. 자, 그 다음에 더하거나 두 개씩 곱한 거를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등차 수열도 한번 이용해 볼까요? 세근을 적당히 나열해서 A와 A 빼기 D, A라고 하면 좀 헷갈릴 수 있잖아요. 알파라 합시다. 알파 빼기 D, 알파 더하기 D라고 뒀을 때 세근의 합은 3알파인데 그건 마이너스 P랑 같아야 될 거고요. 셋을 곱한 값 어떻게 됩니까? 세근의 곱은 이렇게 곱한 알파 제곱 빼기 D 제곱에다가 알파를 곱한 거죠. 그렇게 곱한 것이 마이너스 8과 같아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둘씩 곱해서 또한 둘 곱합을 생각해 보면 알파 제곱 빼기 D 제곱이랑 그 다음에 요렇게 하면 2알파 제곱이 더 생기겠죠. 즉 3알파 제곱 빼기 D 제곱은 마이너스 Q 아니고 Q네요. Q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세 식을 얻었습니다. P와 Q의 관계를 안다. 그래서 Q 대신에 EP를 쓸 수 있는 상황이다까지 볼 수 있습니다. 1번, 2번, 3번이라고 둘까요? 2번과 3번. 2번과 3번식을 보면 알파와 D에 관한 방정식이라고 볼 수 있죠. 2번식은 알파의 알파 제곱 빼기 D 제곱은 마이너스 8이라는 식이고 3번식은 3알파 제곱 빼기 D 제곱은 2P인데 2P는 뭡니까? 마이너스 6알파네요. 이렇게 정리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알파와 D에 관한 이 연립방정식을 풀어보면 알파와 D를 구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알파와 D를 알면 PQ도 구할 수 있겠죠. 이 식을 D제곱은 이라고 고치면 3알파 제곱 더하기 6알파가 될 것이고 이걸 여기 D제곱에다가 대입해서 정리해 봅시다. 알파 제곱에서 D제곱을 빼면 마이너스 2알파 제곱 빼기 6알파가 될 것이고 거기에 알파를 곱한 게 마이너스 8입니다.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눕시다. 마이너스 2로 나누면 4가 됩니다. 따라서 알파 3승 더하기 3알파 제곱 빼기 4는 0이네요. 그럼 알파는 1이겠죠. 일단 알파가 1이고 수분해보면 알파 제곱에 마이너스 4알파 빼기 더하기 4 이렇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알파가 1이거나 마이너스 2를 중근으로 가진다까지 구할 수 있네요. 자, 그럼 두 가지 경우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알파가 1일 때. 알파가 1이면 첫 번째 상황에 대해서 알파가 1이다. 알파가 1이라는 건 뭡니까? 알파가 1이면 D가 뭔지 조사해야 되는데 D는 뭐였죠? 알파가 1이면 D는 여기서 어디 가면 되죠? 알파가 1이면 2번식으로 가볼까요? 아니면 여기 가면 되겠습니다. D제곱은 알파가 2면 3 더하기 6, 9. 그래서 D가 풀마 3이 되겠네요. D가 풀마 3. 그래서 1, 4,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서 세 근을 잡을 수 있고, 이렇게 잡은 세 근은 적당히 나열하면 등비수열을 만들 수 있습니까? 1, 마이너스 2, 4. 그럼 마이너스 2배시겠으니까 등비수열을 할 수 있죠. 그럼 성공했고, 알파가 만약 2였으면 어떻게 됩니까? 알파가 2일 때 공차가 알파가 2면 12 더하기 12, 24. D제곱이 24니까 풀마 2루트 6이 되겠네요. 계산 맞겠나요? 4, 12 더하기 12. 그러면 뭔가 느낌이 쎄하네요. 자, 그러면 알파가 2면 2 더하기 2랑 2 더하기 2루트 6. 2 마이너스 2루트 6과 같이 나타낼 수 있고, 이때 적당히 나열해서 등비수열을 만들 수 있을까요? 요 둘의 관계는 2 빼기 2루트 6을 2로 나누면 1 마이너스 루트 6이겠죠. 이렇게 나누면 당연히 1 플러스 루트 6이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는 공비가 안 잡힐 거고 2 빼기 2루트 6과 2 더하기 2루트 6을 나눠 본다면
요거는 분모 분자에다가 2 빼기 루트를 곱한다고 생각하면 되고 4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20분의 제곱하니까 28 마이너스 8 루트 6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뭐 정리한다고 하더라도 1 빼기 루트 6이 만들어질 리가 없고 1 플러스 루트 6이 만들어질 리도 없겠습니다. 제가 선택한 풀이 방법이 조금은 복잡한 풀이였던 것 같아요. 나중에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찌됐건 알파가 2일 때는 만족하지 않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알파가 1일 때가 맞고 그때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P와 Q잖아요. P와 Q를 구해야 되니까 P와 Q는 알파가 1이면 1번식으로부터 P는 마이너스 3이 되고 Q는 P하고 Q의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6이 돼야 되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6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금은 아쉬운 풀이 같은데 나중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3번 모든 항이 양수인 수열 A는 있다. Tn을 이렇게 잡았을 때 다음 명제의 참거짓을 판별해라. 1번 AN이 등비수열이면 Tn도 등비수열인가? 이건 참이겠다라는 느낌이 올 겁니다. AN은 등비수열인데 이 등비수열에 연속하는 두 항의 등비중항을 잡은 게 Tn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등비중항끼리 계속 잡아서 수열을 나열하면 계속 일정한 수를 곱하던 원수열의 등비중항도 등비수열이 아닐까요? 일단 이렇게 한번 대충 맞춰봅시다. 그러면 이 둘의 등비중항 이런 식으로 잡아 나간다는 거죠. 루트 사고 뺐고 루트 사고 뺐고 루트 사고 뺐고 맞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이제 증명해봐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증명해본다는 것은 가정을 받아들입니다. 수열 AN이 등비수열이라는 것은 n 플러스 1항과 AN 항을 잡았을 때 그것이 R이라는 상수값 공비로 일정하다는 것이죠. 이거이면 그때 TN이 등비수열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여야 되는 것은 T의 n 플러스 1을 T의 n으로 나눈 것도 상수로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상수로 나오는지를 보여주면 증명이 될 것이고 여기서 출발했을 때 이거이면 T의 n 플러스 1은 뭐냐? T의 n 플러스 1은 요 n에 n 플러스 1을 넣은 거잖아요. 그럼 루트에 a의 n 플러스 1, 루트에 a n 플러스 2. 그 다음에 tn은 뭡니까? a의 n에 a의 n 플러스 1이죠. 자, 이것은 양수, 근호 아니 양수, 양수 나눌 때는 근호 하나로 통합해서 나눌 수 있고 그때 an 플러스 1이 약분되면서 an분의 an 플러스 2가 되겠죠. 이걸 잡아봤더니 이렇게 나타났구나. 그런데 수열 AN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수열 AN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AN분의 AN 플러스 2라고 했는데 AN 플러스 2라는 것은 AN에다가 R 제곱을 곱한 값이고 루트 R 제곱이니까 R이 되겠죠. 원수열의 공비가 R인 등비수열이었으면 저렇게 잡은 TN이라는 수열도 공비가 R인 등비수열이 되는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참. 2번 살펴보겠습니다. TN이 등비수열이면 A의 EN도 등비수열인가? 자, 거꾸로 역을 만들었는데 그냥 역은 아니고 이건 EN이라고 잡혔네요. 그런지 생각해 봅시다. 일단 TN이 등비수열이냐 했는데 AN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자. 아까처럼 1, 2, 4, 8, 16, 31 갑니다. 그럼 TN 수열은 곱해서 루트 이렇게 잡아나간 거죠. 그래서 TN이 이런 등비수열일 때, 자, TN을 이렇게 등비수열을 잡아봤습니다. 그러면 A의 EN이라는 수열은 2, 8 잡는 건데, 사실은 2번은 TN이 등비수열인 걸 잡을 때 AN을 이용해서 잡았잖아요. 근데 AN이 등비수열이면 A의 EN이 등비수열인 건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사고의 방법이 조금은 순서가 잘못됐을 수 있긴 합니다. 근데 처음부터 이제 TN이 등비수열인 걸 잡는 게 조금 곤란해서 그랬는데 그럼 이제 다르게 TN을 먼저 생성시켜 봅니다. TN이 등비수열인 거니까 루트를 잇는 게 좀 편할 것 같고 1, 그 다음에 4 이렇게 한번 잡아 본다. 이것도 좀 그렇네요. 그래서 이거는 좀 잡아보긴 좀 그런데 이건 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증명하는 걸 바로 한번 들어가 보죠. TN이 등비수열이라는 것은 T의 n 플러스 1을 TN으로 나눈 값, 그것이
일정하다는 거죠. 예, 그걸 등비수열의 공비 R이라고 합시다. 이때 A의 2n, A의 2n은 A의 2n 플러스 2A의 2n이 되겠죠. 맞죠? 요 수열에 n에 n 플러스 1 들어가면 2n 플러스 2가 될 거 아닙니까? 이것도 어떤 상수값 나온다라는 걸 보이면 되겠죠. 자, 요것이 상수이면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루트의 an의 an 플러스 1 분의 루트의 an 플러스 1의 an 플러스 2 이거잖아요. 그리고 이건 약분시키면 an분의 an 플러스 2가 되죠. 이것이 R로 일정하면이라는 게 가정 부분입니다. 이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요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n자리에 뭘 대입하면 됩니까? n에 n 플러스 1을 n에 2n을 대입하면 되죠. n에 2n 대입하면 n에 2n 딱 대입하면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tn 수열이 공비가 R이었다면 a의 2n 수열도 공비가 아니네요. 아직 루트가 들어가 있죠.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a의 2n분의 a의 2n 플러스 2는 r제곱. 그래서 공비가 r제곱인 등비수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 공비가 2였잖아요. 여기는 공비가 4인 수열이었죠. 그래서 2번 참이다. 그 다음 3번. tn이 등비수열이면 an도 등비수열인가? 자, 요거는 이제 1번에 완전 여기죠. 이건 사실 그렇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an으로부터 생성한 tn은 등비수열에서 나왔기 때문에 등비수열인데 그 반대로 마치 부모와 자식 같은 관계인데 자식이 등비수열이라고 해서 부모 수열도 등비수열이 될 수 있을까? 그렇진 않을 것 같죠. 발레를 한번 보여봅시다. 그래서 tn을 얘는 이제 먼저 생성을 시켜봅시다. tn을 생성시키는데 등비수열로 만들면 되는 거니까 그냥 1, 4, 2, 4, 8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자, 1, 2, 4, 8 이거는 당연히 우리가 아는 등비수열 맞죠? 그런데 수열 tn의 모양은 저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뭐 곱하기 뭐로 봅니까? 1 곱하기 1 곱하기 하면 재미가 없나? 2 곱하기 2로 볼까요? 2 곱하기 2분의 1로 볼까요? 그러면 얘는 뭘로 보면 되니까? 얘는 2분의 1 곱하기 4다. 그럼 얘는 4 곱하기 16이다. 얘는 16 곱하기 2분의 1이다. 뭐 이렇게 좀 봐주면 좀 큰일 날 뻔했네요. 이거 an이 등비수열인데 이렇게 루트 2를 공비로 잡았습니다. 루트 2를 공비로 잡자. 그러면 되겠죠. 이렇게 잡았다면 그럼 수열 an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2하고 2분의 1을 곱했고 2분의 1과 4를 곱했고 4와 16을 곱했고 16과 2분의 1을 곱했고 이렇게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얘는 4분의 1을 곱했고 얘는 8을 곱했고 4를 곱했고 8분의 전혀 등비수열과 관계없는 수열이 만들어질 수 있죠. 그래서 발레를 이렇게 충분히 보일 수 있다. 그 다음 14-14번. 자, 크기가 다른 세 원이 모두 직선에 접하면서 두 원끼리 서로 외접합니다. 세 원의 반지름 길이가 등비수열을 이룹니다. 가장 작은 원과 가장 큰 원의 반지름 길이의 비가 비를 알고 싶은 거죠. 길이를 알 수는 없고 길이는 도저히 알 수가 없죠. 여기서는 길이가 전혀 주어져 있지 않으니까 비를 알고 싶을 때는 세 개를 다 미지수로 잡지 말고 하나는 1로 고정시켜 두는 게 좋은데 가장 작은 원을 1이라고 또 얘기했으니까 요 반지름 요거를 5원이라 하고 이건 5원, O2 얘를 O3라 할 때 5원, O2, O3에서 작은 원 반지름을 1 O2의 반지름은 R O3의 반지름은 R제곱으로 잡으면 등비수열을 이용한 셈이 되겠죠. 그리고 외접 조건을 활용하기 위해서 O2와 O3를 연결합니다. 그 다음에 O1과 O3도 연결합니다. O1과 O3 연결. 그 다음에 O1과 O2 연결. 그러면 모두 접점들을 딱 지나가서 이렇게 삼각형을 이루게 될 것이고 이때 우리는 뭘 이용할 수 있습니까? 항상 접점과 반지름은 수직이라는 조건, 접점과 반지름은 수직이다. 마음에 들어. 접점과 반지름은 수직이다. 수직이야. 딱 하고 그 다음에 또 수선의 발 내리고
그대로 연장해서 수선의 발 내리고 이렇게 여기서도 마찬가지 연장해서 수선의 발 내리고 이거는 이제 기본이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좀 삐뚤어졌네. 이렇게 했을 때 요 삼각형 보시면 요게 R과 R2의 합이죠. 요게 R2의 합이고 여기서 요까지는 R2에서 R2가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R제곱인데 R제곱에서 R을 뺀 거죠. 그 다음에 요 길이는 R에서 1을 뺀 거고요. 그 다음에 요 길이 아니죠. 요 길이가 바로 R 더하기 1이겠죠. 그 다음에 요 길이는 R 제곱 더하기 1이고요. 자,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요거 색깔이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는 R 제곱에서 1 뺀 거죠. 준비 다 됐습니다. 자, 색칠하면서 갈게요. 요 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요만큼의 길이를 표현해 봅시다. 조 길이는 R 플러스 1의 제곱에서 R 마이너스 1의 제곱과 같죠. 그 다음에 요 길이를 루트를 씌워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요 길이를 표현해 보면 요 길이는 R 제곱 플러스 1의 제곱에서 R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을 뺀 다음 루트를 씌운 것과 같죠. 그러니 요 두 개의 길이를 합하면 이 길이하고 같잖아요. 이 길이는 요 삼각형에서 생각해 봅니다. R 더하기 R 제곱의 제곱에서 R 제곱 빼기 R의 제곱을 뺀 다음 루트 씌운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순전히 R에 관한 방정식이 세워졌고 이 첫 번째 근호안을 정리하면 이 R이 두 번 더해지니까 4R이 되죠. 4R이니까 루트 4R이니까 2루트 R이 됩니다. 두 번째 식은 다 사라지고 2R 제곱이 두 개 돼서 4R 제곱, 루트 4R 제곱은 2R이 되겠죠. 그 다음 요 마지막 우변에 있는 근호는 R 제곱의 제곱과 R의 제곱 다 사라지고 가운데 둘이 곱해서 만들어지는 2R 세제곱, 즉 4R 세제곱, 4R 세제곱이니까 2R 루트 R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양변을 2로 나누고 루트 R도 제거합시다. 루트 R 처리해주면 1 이건 더하기 루트 R 이건 R 이렇게 되겠죠. 자, 이 방정식은 R에 관한 방정식인데 요걸 R 빼기 루트 R 말고 R 빼기 1은 루트 R 이렇게 고친 다음에 양변 제곱해주면 이렇게 바뀌겠죠. 즉 마이너스 3R은 빵이 됩니다. 따라서 R은 2A분의 마이너스 B 불마 B제곱 마이너스 4A니까 온데 R이 양수해야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R은 2분의 3 더하기 루트 5. 자, 우리 열심히 구했는데 뭐 구해야 되는 건 뭡니까? 가장 큰 원의 반지름과의 길이에 비니까 1대 R제곱 구하는 거였네요. 괜히 열심히 구한 것 같습니다. R제곱은 뭡니까? 이걸 제곱해도 되고 저거 제곱할까요 그냥? R제곱은 3R 빼기 1이었습니다. 3R 빼기 1은 2분의 9 더하기 3 루트 5에서 2를 빼는 거니까 2분의 7 빼기 3 루트 5였죠. 2분의 7 빼기가 제가 왜 7 빼기라고 했습니까? 7 더하기 3 루트 5죠. 자, 요게 될 거고 따라서 1대 요 녀석이니까 A는 2분의 7, B는 2분의 3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5번 문제. 직각삼각형 OAB 내부를 움직이는 점피가 있다. 막 내부에서 막 열심히 춤을 추고 있어요, 점피가. 그런데 P에서 세변까지 이르는 거리를 ABC라 할게. 이 거리가 이 순서 그대로 등비수열을 이루게 그렇게 놀고 있으면 점피의 자취는 어떻게 되냐. 즉 재밌는 문제입니다. 직각삼각형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서 점피가 막 자기 멋대로 놀고 있는데 한편 규칙을 지키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변까지의 거리, 변까지 거리를 A, B, C라고 잡았을 때 이거 등비수열 이루도록 그 규칙 하에서 놀면 어떤 특별한 규칙이 생겨서 도형이 생기고 그 도형은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도형인지를 구해서 길이를 구해라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은 자취의 방정식 구해라 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취의 방정식 구하는 기본적인 방법은 P의 좌표를 x, y라 두고 x, y의 관계식을 구하는 건데, 그런데 P의 좌표가 현재 C, A라고 주어져 있는 거니까 우리는 P를 C, A라고 두고 C와 A의 관계식을 표현해 보되, 다만 늘 도형의 방정식에서는 항상 정의역을 생각해 준다. P의 x좌표인 C의 범위는 C는 0보다는 큰데 2보다 클 수 없죠. 삼각형 내부에서 놀아야 되니까 이걸 좀 감안해 주고 시작해 봅시다. 길이 AB 방정식과의 길이가 B다라는 얘기. C와 A는 이미 반영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등비수열을 이룬다. B제곱은 AC다. 이걸 잘 연립해 줘야 되겠죠. 일단 직선 방정식 AB는 기울기 마이너스 1에 y절편 2이고, 즉 x 더하기 y 빼기 2는 0입니다. 이거와 점 P, C, A 사이의 거리를 잡아봅시다. 거리가 B라고 했고, 그 거리는 루트 2분의 C 플러스 A의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이죠. 자, 그런데 B제곱이 AC다라고 하였으므로 양변을 제곱합니다. 양변을 제곱하면 B제곱은 2분의 A 더하기 C 빼기 2의 제곱. 그런데 그것은 AC와 같다라는 방정식이 만들어지는 거죠. 정리해 봅시다. A 더하기 C 빼기 2의 제곱은 2AC에서 A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4C, 그리고 2AC는 날아가고 플러스 4는 빵, 이렇게 되겠죠. 아, 이거는 원방정식이죠. A-2의 제곱에 C-2의 제곱에 4가 정답이 되겠죠. 아, 정답이 아니라 자취의 방정식이 되겠죠. 자취의 길이는 A와 C는 결국 뭡니까? 중심이 2,2이고 반지름이 2인 도형의 방정식이죠. 중심이 2,2니까 중심은 여기 있는 여기. 그리고 반지름이 2니까 이렇게 생겨먹은 그런 원이었는데, 정의역이 제한되어 있어서 0하고 2 사이, 즉 삼각형 내부에서만 놀아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 자취는 요만큼이죠. 요 호. 이 호의 길이는 반지름이 2니까 원주는 4파인데 중심각 90도이기 때문에 길이는 파이가 돼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6번. 공비가 실수인 등비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제3항까지. 자, 첫째 항부터 제3항까지 딱 더했더니 248 됐어요. 그런데 4항부터 6항까지 합하니까 31,000이 됐습니다. 로그를 씌운 수열의 첫째 항부터 제7항까지 합은 우리 어디서 배웠죠? 예제에서 공부했나요? 등비수열을 로그를 씌운 수열은 등차 수열이 되죠. 그죠? A, AR, AR 제곱 이렇게 나아가는 수열에 로그를 씌우면 어떻게 됩니까? 로그 AR은 이렇게 될 거고, 로그 AR 제곱은 이렇게 되겠죠. 즉 공차가 로그 R인 등차 수열이 됩니다. 공차가 로그 R인 등차 수열이 될 때 등차 수열의 합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딱 정확히 3개씩 끊어놨으니까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얘는 곱하기 R 세제곱이죠. 곱하기 R 세제곱이죠. 곱하기 R 세제곱이죠. 그러니까 31,000이라는 건 뭡니까? 248 각각에다가, 이 항에다가 각각 R 세제곱을 곱한 거잖아요. 이게 31,000이죠. 따라서 R의 세제곱은 31,000을 248로 나눈 값이 되겠죠. 얼마입니까? 24,800이니까 125쯤 될란가? 125쯤 되겠네. 맞네요. 그래서 R의 세제곱이 125면 R은 5가 되겠죠. 자, R이 5라는 걸 알았습니다. R이 5라는 걸 알았어. 그러면 뭡니까? 수열 로그 AN의 공차를 안 거죠. 공차는 로그 5이다. 자, 그럼 첫째 항만 알면 합을 구할 수 있잖아요. A1을 알아봅시다. A1은 여기서 구합시다. A1을 A라고 합시다. A에 1 더하기 R 더하기 R 제곱한 게 248인데 요만큼은 얼마? 31이니까 A는 8이 되네요. 따라서 첫째 항은 로그 8이다. 자, 다음 등차 수열의 제7항까지 합은 2분의 첫째 항 로그 8을 2번 더하고 마지막 항 7항은 로그 5를 6번 더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곱하기 7 하면 합이 되겠네요.
자, 2로그 8, 2로그 8, 로그 8은 3로그 2니까 6로그 2죠. 6로그 2 더하기 6로그 5는 이렇게 될 거고, 요만큼은 1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즉 답은 6, 7, 42 나누기는 21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7번 문제 봅시다. 각 항이 0이 아닌 등비수열의 첫째 항부터 제 n항까지 합을 S. 자, 각 항이 0이 아닙니다. 등비수열의 합 S는 R-1분의 초항을 A라고 공비를 R이라 하면 이렇게 표현되죠.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이 한 개 있습니다. 만약에 공비가 1이라면 즉 계속 A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등비 수열이 A 이렇게 나온다면 그때의 합 S는 A가 n개 있으므로 NA라고 표현될 겁니다. 즉 이때는 1이 아닐 때이고 이때는 1일 때입니다. 공비가 1일 수도 있으므로 두 가지로 나타내 봅시다. 그 다음 곱 P는 특수한 경우 R이 1일 때부터 먼저 살펴봅시다. P는 A를 n번 곱하니까 A의 n승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역수의 합 T는 A분의 1을 n개 더했으므로 A분의 n이 됩니다. 따라서 P의 제곱은 A의 2n승이고 T분의 S는 NA를 A분의 n으로 나누었으니 A의 제곱이 됩니다. 따라서 T분의 S의 n승은 A의 2n승이므로 성립합니다. 자, 특수한 경우 R이 1일 때 살펴봤으니까 R이 1이 아닐 때 일반적인 경우를 생각해 보면 곱은 A를 n개 곱하게 될 거고요. 자, 어떻게 생겼습니까? 등비수열이 A의 AR 제곱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이걸 다 곱한 P라는 것은 A는 n개 있을 거고 R은 1승부터 2승, 3승에서 n-1승까지 있는데 그거를 곱한다는 것은 지수를 1부터 n까지 합이죠. 1부터 n 빼기 n이 아니고 n 빼기 1까지 합이죠. 그것은 등차수의 합이므로 이렇게 표현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자, P가 다음 것 같고 그 다음에 P의 제곱은 이따가 할까요? 그 다음에 S 했고 T 할 차례네요. T. 자, 등비수열에서 그것의 역수를 취하면 마찬가지 역수도 등비수열이 되겠죠. 첫째 항이 A분의 1이고 공비가 R분의 1인 그런 등비수열입니다. 따라서 역수의 합 T는 공비가 R분의 1이므로 R분의 1 빼기 1분의 초항은 A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공비 R의 n승, R분의 1을 n승 하는 건 다음에 1을 빼면 되겠죠. 이렇게 이게 T입니다. 자, 그러면 T분의 S를 먼저 정리해 볼까요? T분의 S는 T를 조금 정리를 해 볼까요? 분모 분자에 R의 n승을 곱해 봅시다. R의 n승을 곱하면 이렇게 하지 말고 분모 분자에 R의 n승을 곱하기 전에 R부터 먼저 곱해 버립시다. 분모부터 차근차근 R을 곱하면 A의 1 빼기 R이 되고 R을 곱했습니다. 그 다음에 분모 분자에 R의 n-1승을 곱하죠. R의 n-1승. 그러면 R의 n-1승에 여기 R의 n승이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요거 S하고 나누기 해야 될 때 S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것도 보기 좋게 이렇게 바꿀까요? R-1로 이것도 R의 n승 빼기 1로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S와 T를 가지고 정리해 봅시다. T, S. S는 요거고 T는 이렇게 되겠죠. 좀 정리를 해보면 약분할 거 약분합시다. 일단 R-1을 곱해서 정리하고요. R의 n승 빼기 1도 정리하고 A는 제곱이 되겠네요. 따라서 분모 분자에 R의 n-1승을 곱하면 R의 n-1승을 곱하면 A는 곱해서 제곱을 만들고요.
a제곱의 R의 n-1승 a제곱의 R의 n-1승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게 t분의 s이고, 자, 그러면 p제곱은 어떻게 됩니까? p제곱은 a의 2n승에 R의 n의 n-1승, 그 다음에 t분의 s의 n승은 어떻게 됩니까? a의 2n승에 R의 n의 n-1승 해서 똑같은 걸 쉽게 알 수 있죠. 17번 문제는 뭐 특별한 그렇게 의미는 없는 것 같고, 우리가 이제 하나 상식적으로 알아둘 부분은 등비수열의 역수수열, 등비수열의 역수수열, 그것도 등비수열이다 이런 거, 그 다음에 등비수열의 각항의 곱 표현할 수 있는 거 체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앞으로 돌아가서 11번 문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까 조금 어수선했던 느낌이 있어서 정리를 한번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일단 가나 조건으로부터 조화수열이니까 A, B, C가 조화수열이니까 B는 조화중앙 A 더하기 C분의 2AC가 되어야 하고, 나 조건에서 1 아닌 등비수열을 이룬다 했으니까 C제곱은 AB를 이루어야 됩니다. 이건 이제 공통 조건이 될 것이고, 다에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사실은 F-1이 -3이거나 F0이 -3이다 라고 둔 거였죠. 근데 먼저 가나를 연립해서 먼저 그 조건을 생각해 보자는 거죠. 가의 양변에 A를 곱하면 AB가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 양변 곱하고 요게 C제곱인 거죠. 그러면 요 등식을 좀 해결해 보는데 양변에 C를 약분시키고요. 물론 C가 0일 수도 있겠네요. 생각해 보니까 만약 C가 0이면 어떻게 됩니까? C가 0이면 AB가 0, 그럼 말이 안 되나? 될 수도 있나? 어떻게 되죠? 여기 A분의 1, B분의 1, C분의 1이 등차 수열을 이루려면 A, B, C는 0일 수 없겠네요. 그래서 상관없겠습니다. 그래서 C가 0이 아니므로 C로 나눌 수 있고, A 더하기 C분의 2A 제곱은 C가 되고요. 따라서 이건 아까 했던 계산입니다. 그래서 2A 제곱에 마이너스 CA에 빼기 C제곱은 0이 되어 2A, A에 마이너스 C 플러스 C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A가 C랑 같거나 C가 마이너스 2A가 된다는 거였고, A는 양수인 게 확실했고, C가 그 부호가 A랑 같이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었던 거죠. 그리고 B는 항상 양수일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이 A12가 등비수열을 이루어야 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플러스면 당연히 플러스고 마이너스가 되었더라도 다시 플러스로 돌아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요거는 뭐 참고. 그래서 C가 마이너스 2A인 상황을 생각해 보면 요게 아마 이쪽으로 갔던 것 같아요. 자, 이거 한번 확인해 보죠. C가 마이너스 2A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다가 대입할까요? 어디 대입하면 딱 맞겠습니까? 여기 C가 마이너스 2A. 그러면 B가 뭐가 되죠? A 빼기 2A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A 제곱이죠. 마이너스 4A 제곱. 따라서 마이너스 A분의 마이너스 4A 제곱. 4A가 됩니까? B가 4A가 되네요. B가 4A. 그래서 저 2차 함수는 AX제곱 더하기 4AX 빼기 2A 해서 요렇게 생긴 거죠. 그래서 축이 마이너스 2가 되고 4A니까 마이너스 6A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가 축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과 0에서 봤을 때 0에서 최대값 가질 수 있는 거였죠. 그래서 그런 거였는데, 그럼 F-1이 마이너스 3인 건 왜 될 수 없느냐? 자, A에 C를 대입하면 얘가 되는 거죠. 두 가지 경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A가 C가 된다는 건 뭡니까? 정리해보면 여기 또 똑같이 A에 C를 넣으면 B는 2A분의 2A 제곱이 되고 결국 A랑 같아집니다. 따라서 A랑 B랑 C랑 모두 같아지니까 저 2차 함수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이렇게 생긴 거죠.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 이 2차식은 항상 X축 위에 존재하는, 그러니까 A가 양수이므로 X축과의 교점이 존재하지 않는 애죠. 이렇게 있을 때 최대값이 마이너스 3이다. 최대값은 0보다 커야 되겠죠. 마이너스 3이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이 경우는 될 수 없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마치겠습니다.